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 세계의 비즈니스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도 놓치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사각지대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시간을 2011년으로 한번 돌려보죠. 일론 머스크한테 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 BYD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랬더니 사실상 비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했죠. 근데 이때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 한마디가 나중에 정말 엄청난 반전의 시작이 될 줄은요. 그리고 지금 이걸 좀 보세요. 변화가 정말 극적입니다. 2011년만 해도 그냥 따라하기나 하는 별 볼 일 없는 회사로 취급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테슬라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떤 분기에는 판매량으로 아예 앞질러버리는 명실상부 세계 1위 전기차 회사가 됐습니다. 와, 진짜 놀라운 반전 아닌가요? 근데 이게 단순히 BYD라는 한 회사의 성공 신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큰 그림입니다. 서구 기업들이 이 거대한 경쟁의 흐름을 통째로 어떻게 놓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2023년입니다. 유럽 자동차 회사 임원들이 몇 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베이징 거리에 딱 나서는 순간 그야말로 충격에 빠집니다. 거리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예전에 듣던 엔진 소음은 온데간데 없고 윙 하는 전기차 소리만 들리죠. 근데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이름도 잘 모르는 중국 브랜드가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날밤에 한 임원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이걸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믿지를 못했던 거다라고요. 그러면서 본사에 우리 지금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고 아주 다급하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데이터는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심각성을 전혀 몰랐던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서구 기업들의 낡은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위협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 감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지켜보자는 함정에 빠졌던 거죠. 사실 옛날에는 이 방식이 먹혔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면 보통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 먼저 진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방에 나타났을 때쯤 대응해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일종의 조기 경보 시스템처럼 작동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혁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혁신이라고 하면 없던 걸 만들어내는 0에서 1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중국 기업들은요, 이미 있는 1을 10으로 만드는 혁신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전자상거래, 이 개념 자체는 서구에서 시작됐죠.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여기에 라이브 커머스, 소셜 기능, 초고속 배송 같은 걸 붙여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서비스로 만들어버렸어요. 기존 아이디어를 훨씬 더 빠르고 싸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는 정말 도가 텄다는 거죠. 바로 1에서 10으로 만드는 능력을 무기 삼아서 이제 중국 기업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중국에서 살아남으면 해외에서는 번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국 내수 시장이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여기서 살아남은 제품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일종의 최종 시험을 통과한 셈이죠. 그래서 이들의 핵심 전략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을 1순위로 보지 않아요. 아예 거기를 건너뛰고 동남아시아, 남미, 중동 같은 신흥 시장을 먼저 공략해서 거기서부터 빠르게 성장하는 거죠. 이 전략의 결과는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BYD 미국 시장 점유율은 거의 0에 가깝거든요. 근데 브라질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70%를 장악했어요. 태국이랑 말레이시아에서도 거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 기업들이 거긴 아직 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그 시장의 거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회경제적 근접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중국의 평균적인 소비자를 위해 만든 제품이 소득 수준이 비슷한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나라 소비자들한테 훨씬 더 잘 먹힌다는 거죠.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사람을 위해 만든 비싼 제품보다요.
이게 바로 중국 제품에 숨겨진 그리고 아주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자동차 산업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핵심 산업에서 아주 빠르고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드론 시장 한번 볼까요? 중국의 DJI 이미 전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이건 뭐 사실상 경쟁자가 없다고 봐야죠.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앱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 10개 중에 4개가 중국에서 만든 거였어요. 우리 일상에 이미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거죠. 미래에너지로 불리는 태양광은요, 그 지배력은 더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량의 약 80%를 중국이 장악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다들 중국이 몇 년은 뒤처졌다고 생각했던 AI 분야에서도요, 최근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중국 기업이 오픈 AI 모델보다 훨씬 저렴한 모델을 내놨거든요. 그 소식 하나에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하루아침에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0조 원이 넘게 날아갔습니다. 이 변화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병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경쟁이 진짜로 벌어지고 있는 곳, 그러니까 동남아나 남미 같은 신흥 시장을 제대로 추적해야 합니다. 둘째, 중국을 그냥 물건 파는 시장으로만 보지 말고 제품이 단련되고 검증되는 시험장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중국에 있는 현지 팀을 단순히 영업팀으로만 쓰지 말고 글로벌 경쟁 정보를 수집하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중국은 그저 따라할 뿐이라는 낡은 생각, 이제는 정말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혹시 아직도 10년 전의 낡은 시각으로 중국을 보고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바로 그 낡은 생각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글로벌 경쟁자는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불쑥 나타날 겁니다. 자, 이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게 끝난 뒤에 백미러의 작게 점으로 사라지는 경쟁자의 뒷모습만 씁쓸하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